승리와 친하다. 여기서 승리는 그룹 빅뱅의 그 승리죠. 자, 버닝썬 최초 폭로자 김상교 씨가 어제 말이죠. 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 씨를 지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면서요. 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파티 DJ 효연 하나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소녀시대 효연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마약에 취했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경찰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지 당신은 다 본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배우가 누구인지 또 이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승리의 친구가 맞는지 당신은 알 것이다.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이 여배우가 누구네 누구네 해가지고 실명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소가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언급됐던 여배우분들은 아니었잖아요. 자, 어쨌든 이후에 이 효연 씨가 효연 씨는 물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되다 보니까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효연 씨 둘 다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이 소속사 측에서는 효연 씨가 당시 공연 섭외를 받아서 버닝썬 클럽에 갔었을 것뿐이라며 해당 글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고 제발 억측과 오해를 삼가달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오후에는 효연 씨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은 이제 김상규 씨가 말하는 여배우든 남배우든 전혀 본 적이 없다.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이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런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는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자, 효연 씨가 저렇게 나는 상관없다, 무관하다 입장을 내놨지만 김상규 씨가 다시 또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일단 김상규 씨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 주장 자체를 들어봐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게 그렇게 와서 일만 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신도 VVIP니까 VVIP 공간에서 벌어진 일 봤을 거 아니냐. 그리고 승리랑도 친하지 않느냐. 친하니까 알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연 씨가 일하는 그 DJ 박스라고 하는 부스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좀 VVIP만 간다는 공간에 갔다는 걸 봤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도 VVIP고 승리랑 친하다. 그러니까 알 거 아니냐. 이런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버닝썬 사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이런 지목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가 하필이면 어제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승리 씨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제 7차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수폭행 교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특수폭행을 했다는 걸로 추가 기소됐다는 게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좀 창피합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 12월경에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하고 신랑이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의 기소가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죠. 승리 씨가 자기가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을 해서 시비가 붙은 그 사람들을 뒷골목에 끌고 가서 겁을 주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수폭행 교사예요.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좀 유치한 그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무서웠겠지만 그런 걸로 기소가 또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승리 씨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승리 씨 당연히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내겠다 이렇게 선 그었는데요. 승리 씨 앞선 재판에서 이거 외에도 8개 혐의 받고 있었는데 횡령이라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매매 알선 이런 8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거 부인하고 있었고요. 어제 이제 추가 기소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총 지금 9개 혐의에 대해서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어제 공판에서는 또 승리 씨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또 증인들이 직접 나왔다면서요? 네, 두 여성이 증인석에 앉았는데요. 이제 유흥업소 마담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여성들 이제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단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요청에 따랐다. 승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유인석 씨가 이제 그 탤런트 김한별 씨 남편이잖아요, 그죠? 승리와 함께 업무를 같이 했던 회사를 같이 했던 그렇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승리 씨는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모두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의 지시 모든 그 사람 책임이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증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승리는 관련이 없고 유인석의 지시로 했다. 이렇게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선서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이게 뭐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할수 확인하기가 없죠. 어려운데요. 이 승리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서 알게 됐지만 코드가 맞아서 사적으로 친했고 유인석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부탁을 한다면 자신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 승리 씨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증인 진술은 없었다는 건데 이 남은 재판에서 좀 어떤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인지. 결국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성들을 접촉한 건 유인석 씨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인석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과정에서 승리 씨하고 공모를 했거나 지시를 받은 건 없었느냐, 이게 업무와 관련된 걸 위해서 이른바 성접대를 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 관계가 승리 씨와 같이 하는 업무였었고 공동 투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도 결국 승리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아마 검찰은 구성을 할 거고요. 그와 관련된 결정적으로 유인석 씨의 진술이 얼마만큼이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일단 잠시만요. 뭔가 잠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 정정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유인석 씨, 박한별 씨였다. 예,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